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기적. 가지고만 있어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미국 주식의 힘.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지식 퀸입니다. 지난 3번의 영상에서는 2,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미국 주식이 15년이 지난 지금 무려 15억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어떻게 이 돈을 100억으로 불릴 것인지도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2,500만 원의 돈을 20년간 장기 투자해서 100억을 만드는 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7년 후에 저는 주식 투자금만으로도 100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복리 성장률 31%의 주식을 15년간 보유해서 15억으로 불렸지만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QQQ 70%, MAGS 30%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QQQ 70%, MAGS 30%의 포트폴리오를 연령대와 니즈에 맞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30대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본 전제는 자녀가 아직 없거나 한 명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가정이고 월 평균 저축액은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복습해보자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100만 원을 주택 구입비 70만 원과 노후자금 30만 원으로 나눕니다. 주택 구입비는 ISA 계좌에서 매달 70만 원씩 미국 나스닥 지수 ETF를 매수하고 노후자금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미국 나스닥 지수 ETF와 S&P 500 ETF를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20년 후에는 주택 구입비로 9억 원, 노후자금으로 2억 6천만 원 합쳐서 약 13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비는 전액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므로 연평균 수익률은 15%, 연금저축계좌는 나스닥 100 ETF와 S&P 500 ETF에 반반씩 나눠서 투자하므로 연평균 수익률 12%로 가정했는데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다행히 ISA 주택 구입비 계좌의 수익률을 20%, 더 나아가 25%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안전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ISA 계좌의 수익률을 20%로 높여서 20억 원을 만드는 방법. 나스닥 100 ETF인 QQQ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고 매그니피센트 7 ETF인 MAGS는 역사는 짧지만 지난 1년간 수익률이 50%였습니다. 작년에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시총 1위에서 7위까지의 기업이므로 지수 ETF의 2배, 즉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QQ 70%, MAGS 30%의 비중이면 기대 수익률이 20%가 됩니다. 물론 ISA 계좌에서는 QQQ나 MAGS 같은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국내에서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죠. ISA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국내 상장 나스닥 100, 지수 ETF로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이 있고 MAGS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 ETF로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 7 플러스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비 70만 원을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ETF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 7 플러스의 7대3의 비율로 나눠서 투자하면 20년 뒤에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연복리 수익률이 15%에서 20%로 늘어나므로 20년 뒤에는 9억 원이 아니라 16억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노후자금 2억 6천만 원을 더하면 거의 20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둘째, ISA 계좌의 수익률을 25%로 높여서 30억 원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ETF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 7 플러스의 비율을 40대 60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MAGS는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하락장에서는 지수 ETF보다 더 많이 하락하므로 하락장에서 멘탈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때 1배수 ETF를 2배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유 비용이 발생하고 따라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업사이드, 즉 앞으로 올라갈 룸은 매우 큰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락장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깊은 하락장에서 1배수 ETF를 팔고 2배수 지수 ETF를 매수하면 전체적인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평균 2년에 한 번 꼴로 10% 하락하고 4년에 한 번 꼴로 20% 이상 하락하고 7년에 한 번 꼴로 30% 이상 하락해왔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을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흔하게 오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때 2배 레버리지 ETF로 저가 매수를 하면 상승장으로 전환했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SA 계좌에서는 미국에서 상장된 ETF를 매수할 수 없고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럼 ISA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2배수 ETF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ISA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 ETF로는 에이스 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가 있는데요. 이 ETF의 2배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ETF가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그니피센트 7 ETF가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 7 플러스인데 이 ETF의 2배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 7 플러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렇다고 2배 레버리지 ETF를 계속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2배 레버리지 ETF를 팔고 다시 1배수 레버리지 ETF를 매수해야 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1배수 ETF를 들고 있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지수가 20% 이상 빠지면 그때만 한시적으로 1배수를 팔고 2배수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ISA 계좌에서 투자 배율만 조정하는 지수 플레이만 해도 장기 투자의 수익률은 최소 5%에서 많게는 1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 플레이는 ISA 계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한다면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까지 양도세가 이연됩니다. 즉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만 양도세를 내면 되고 중간에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3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대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와 자녀 지원비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